저기 구청장님이 이렇게 좀 서울시장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출마 소리 실제로 좀 들리기도 하는 것 같던데. 서울시정은 언제나 저게 관심사예요. 예. 서울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적정한 해결책은 없는가? 그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면서 메모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땅짓고 회의실 시간인데요. 아주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는데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사실 뭐 저희 땅짓고 회의실에 여성 우리 VIP 어떻게 보면 그 손님을 좀 모신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네. 분위기가 아주 밝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VIP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실 저희가 네. 이제 우리 구청장님, 조 구청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배경은 뭐 아마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미 이제 많이 나왔지만 요즘 막 제일 뜨거운 문제가 지금 재산세 네. 감면 문제인데 지금 서초구에서는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1주택자죠. 재산세를 50%를 좀 줄여주겠다. 워낙 지금 이제 올 들어서 이제 이 재산세 부담이 급증을 하고 있는 막 보유세 부담이 너무 급증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뭐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다들 국민들이 다들 어려워하시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좀 재산세를 좀 깎아서 좀 그런 부담을 좀 덜어드리겠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이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정치권에서. 예. 결국은 뭐 구청장님 이거를 이제 도입하시게 된 어떤 뭐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거부터 한번 좀 저희가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지난 7월에 예. 재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달되잖아요. 예. 그때부터 우리 구청에 하루에 1,000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1,000통이. 네. 갑자기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올랐냐? 예. 21% 이상 올랐거든요. 내가 언제 집값 올려달라 그랬냐? 나는 이 한 집에서 정말 돈을 모아서 집 한 채 달랑 사서 예. 이제 20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난 벌써 은퇴했는데 예. 무슨 돈으로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들은 지갑이 많아잖아요. 원하죠. 그러니까는 예. 굉장히 이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분은 25평 아파트에 사는데 예.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아직 취직을 못했나 봐요. 네. 7월 달은 카드로 막았는데 예. 이제 2번 부과하잖아요. 재산세를. 그렇죠. 7월, 9월. 예. 9월 달에는 연체한다. 아. 네, 뭐 이런 류의 하소연, 비판 화내시고 그래서 뭐 구청이 막 네. 재산세 막 부과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구청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고 띵까띵까 예, 하시는 예, 걸로 예. 해서 예.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4월 달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추계를 해보면 야 예. 원래 재산세가 너무 많이 거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 어떡하지 했었어요. 예. 예를 들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공시 가격이 원래 오를 걸로 생각해서 미리 세입 세수할 때 예. 예산을 이제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들어올 거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거친 게 예. 81억이 더 거친 거예요. 81억이요?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 재산세는 구세분만 360억이 더 거치는데 예. 이게 한 280억 정도는 더 거치겠다 생각해서 그걸 세입에 잡아놨는데 예. 잡아놓은 것보다도 더? 더 거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힘들어하시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서울시 전체도요 2천억이 더 거친 거예요. 더 올라서 이게 세금을 더 많이 걷으니까 이 정도는 세금을 더 거칠 거다 생각하고 잡아놓은 것보다 더 추가로 2천억이 더 거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가 부동산을 잡는다 그러면서 세금만 완전히 공시가를 올리면서 또 이 부동산 잡지 못하면서 부동산이 오르면서 1가구 1주택자들이 고스란히 피해자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좀 1가구 1주택 9억 이하 왜 9억이 기준이냐면 9억 이상은 감경을 해드려도 지금 이중과세잖아요. 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로 정부가 우리가 감해해 준 것만큼 다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9억 이하만 이렇게 감경을 하는 게 또
국민 정서상도 맞을 것 같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뭐,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 시뮬레이션해서 그래서 서울시에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 협의회 안건을 올려서 네. 우리만 문제가 아니다. 우리만 세금 고통으로 고통받겠냐. 사실 용산은 그 거의 70%, 네. 송파 68% 정도, 그 다음에 노원, 강북, 도봉 이 정도는 99.9% 다 9억 이하거든요. 아, 예. 그럼 거기에 훨씬 더 중산층 서민들이 더 세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테니 다 같이 50% 감면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저는 진짜 놀랐어요. 저 빼고 24개 구청에서 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2004년도, 2005년도에는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세금이 많이 올라서 예. 각 구청별로 역량에 맞게 예. 10%에서 40%, 2004년도에는 20개 구, 예. 2005년도에는 15개 구가 예. 재산세를 감경해줬거든요. 아, 이게 이미 사례가 있는 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요. 처음 하신, 처음 저는 다 찾아봤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눈물 흘리시고 이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정말 안타깝다. 구청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해서 다 찾아본 거죠. 예. 그러니까 지방세법 111조 3항에 예. 의하면 재해 등의 상황이 있을 때 예. 자치단체장은 재산세가 지방세니까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어요. 재산세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아, 50% 이내입니까? 네, 예, 범위 내에서 그걸 보고 했는데 2004년도, 2005년도에 다 했는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노무현 정부 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네 진짜. 말 안 되시죠? 예. 저는 이거 지금 저기 구청장님 이 말씀 해주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셔요? 예. 네. 제가 그때 구청장 협의회 때 너무 놀란 거는요. 다 말 맞춘 듯이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좋다. 그러면 구청장님들 판단이지. 제가 제안하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 이제 각자 판단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하면서 대신 정부에 예. 이게 정부가 대통령, 총리, 부총리, 국토부 장관 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예. 그 재산세를 감경하겠다고 얘기하셨으니 예.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7월 9월에 납부되는 재산세까지 감경해 주는지 예. 이런 걸 빨리 알려달라고 같이 의견서를 하자 해도 그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혼자 야당이라서 내가 얘기하는 건 전부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전월세까지 포함해서 다요 안정시키고 그거를 세금을 징벌적 과세 세금을 많이 부과함으로써 집값을 잡겠다 하는 게 실패라는 게 자인하는 꼴이 돼서 정치적으로 판단한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 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장동인 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좀 재산세나 이제 보유세를 좀 줄여주자. 네. 라는 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김현미. 총선 때도 그렇지.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지금 10월이 다 지나가잖아요. 어제가 11일이고 오늘 10일. 네. 그죠? 근데 지금 간간히 새 나오는 얘기가 보유세 공시 가격을 더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화율을. 지금 오늘 마침 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라고 해서 또 발표가 지금 네.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더 올리겠다는 공시가를 거죠. 더 올리겠다는 네. 거잖아요. 제가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요. 종합부동산세를 내잖아요. 일단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합쳐서 보유세라 그러잖아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보면은 너 호화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예. 세금 2번 내. 지방에도 한 번 내고 중앙정부에도 한 번 내고 그게잖아요. 그렇죠. 이중과세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호화주택의 기준이요. 12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12년 전에 호화주택은 공시가격 9억 이상을 갖고 있으면 호화주택이야. 예. 12년 전에 9억인데 지금은 서울시 주택이에요. 평균가가 9억이 그렇죠. KB 통하면요. 그러면 서울시 주민의 반은 호화주택 소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당키나 해요. 맞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공시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계속 현실화율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재산세하고 보유세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60개가 연동이 돼요. 의료보험,
뭐 이런 60개. 예, 아. 60개가 거기에다가 각종 어떤 뭐 국가에 납부한 어떤 세금, 준조세 뭐 이런 거 합쳐서 다 합쳐서 예. 60개가 연동이 돼. 연금 뭐 이런 연금, 것들이 다 예. 연동이 되거든요. 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자꾸 올리면 세금 더 걷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만 해도 재산세만 해도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72%가 올랐습니다. 3년간 72%. 예, 예. 서울시 평균 52%. 예. 네. 올리는데 그러면 호화주택의 기준도 지금 가격이 다 올랐으니까 더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호화주택 기준 그대로 둬요. 그럼 거기도 종부세 더 받아가요. 옛날에 어지르고 현명한 군주는 조세 계획을 통해서 예. 백성들 고통을 보듬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부동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 폭탄만 내리고 지금 계속 또 폭탄 내리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죠. 그럼 집값이 오른 게 뭐 저기 뭐 국민들 탓은 아닌데. 그렇죠? 집값 올려달라고 적은 했냐고요. 없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약간 이런 얘기들은 좀 있어요. 아니 뭐 서초구, 강남구 예를 들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강남 3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사는 분들 아니냐. 그러니 세금을 좀 뭐 더 내도 뭐 더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뭐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자, 예,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강남 3구에 사는 주민들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도 아니야. 돈이 부자니까. 저는 그거는 정부가 호화주택이라고 한 9억, 예. 호화주택이 9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다가구를 갖고 있거나 주택을 많이 갖고 있거나 다주택자. 예, 다주택자거나 9억 이상.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호화주택을 갖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은 세금을 당연히 좀 더 내. 더 내는 거 그 국민적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게 너무 불법적이지만 않으면 네. 그런데 서초에 살건 강남에 살건 용산에 살건 성북에 살건 강북에 살건 9억 이하에 1가구 1주택, 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보호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까지 뒤틀으면 집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강남이냐 비강남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요.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아요. 집 있어? 뭐 1가구 상관없어. 집 있으니까 세금 많이 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래? 그러면은 내가 또 이 대책을 하면 되지. 그렇게 한 대책이 23번이에요. 네. 한 달 반에 한 번꼴. 그러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주장은 그러니까 뭔가 법률 부당한 주장입니다. 예. 근데 서울시가 얘기하는 거는요. 대부분에 가면 완전 깨질 겁니다. 첫 번째, 예. 과세 표준을 시설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종부세가 9억부터 이상부터 종부세를 하니까 9억 이상은 감해줘도 제가 이제 유 대표님한테 10만 원을 감해줬어요. 예. 그러면 그게 우리 구세는 10만 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구세는 예, 서초 구세는 예, 서초 구세는 예, 그게 이제 유 대표님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감한 거를 예. 그 종부세로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9억이 넘으면. 9억이 넘으면 예. 네. 그 종부세를 다시 내야 감면을 해줘도 예. 저희들이 감면을 해도 유 대표님은 다시 종부세로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세만 10만 원을 정부한테 예. 우리 세금 10만 원 가져가세요 하고 유 대표님도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9억은 그렇게 되는 거죠. 9억 이상은 9억 이상은,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예 그거는 편의의 기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과세라는 거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받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예. 세금을 감경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9억 이상 감경해봤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과세 표준을 신설했다고 다른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아니니까 이거는. 예.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감경의 기준. 네, 감경의 기준이죠. 예. 그 과세 표준을 만든 건 아니지 네. 않느냐. 근데 과세 표준을 신설했다고 하는 네. 거죠. 그럼 안 되는 대부분에 가면 바로 깨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죽했으면 판사 출신인 행안부 장관, 진영 장관이 행안부는 이제 정부 이렇게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유권 해석을 하는 네. 기관이잖아요.
법제처에서 또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치구에 내려주고 그러거든요. 서울시가 행안부의 유권 해석 어려했어요. 근데 서울시는 참 이상하게 유권 해석 답이 오기도 전에 예. 저희가 조례안을 기초는 광역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아,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예, 예. 광역은 또 정부에 보고를 해요. 네. 기초가 광역에 보고했을 때 서울시가 이때까지 제 기억에는 제의 요구를 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이 제의 요구하면 법적으로 20일 동안 검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20일이요? 예. 근데 저희가 6일 날 보고를 했는데 예. 7일 날 제의 요구를 했어요. 10월 6일에 보고를 하셨던 하루 만에 네. 제의 요구가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에 처음 있는 제의 요구를 하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지 않고 그 서초구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행안부의 유권 해석을 기다리지도 않고 보고하자마자 바로 제의 요구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서초구 올려봐. 바로 제의 요구할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정작 유권 해석의 주무부서인 행안부는 장관은 어떻게 했냐. 국정감사에서 예. 자치구의 재량권을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음. 개인적 의견으로. 네. 위법하지 않다는 걸 돌려서 얘기한 거라고 저는 보는 그렇게 거예요. 보죠. 정리 잘하셨어요. 역시.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국감에 2번 거론됐거든요. 네. 어제는 또 어떻게 얘기했냐. 그 얘기도 곁들여서 박수영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이 예. 아니 유권 해석을 지난번 서울시 행안부 국정감사 때 유권 해석을 서울시 감사였나 그때 행안부 옛날 처음 감사할 때 서울시가 유권 해석을 의뢰해서 유권 해석 중이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결론을 못 내겠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론을 못 내겠더라. 그래서 서울시에 유권 해석을 줄 수 없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위법하지 않다는 팀장님이 거죠.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는 벌써 제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장관 개인적인 걸로는 자치구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유권 해석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서초구께 맞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애둘러서 표시한 한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저는 아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미처 못했는데 하면서 등 쓰다듬으면서 같이 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구청장님들도요. 사실은 서초구보다 용산이나 강북이나 도봉이나 노원 이런 데 구청장님들이 그래 우리는 거의 90%가 넘어. 우리는 70%야. 우리 주민들이 더 힘들 거 서초 너보다 우리 주민들이 더 힘들 거야. 그래 같이 하자. 그러게 재원이 혹시 부족하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종부세 이거 많이 걷어갔으니까 이거 우리 달라고 좀 얘기해 볼까? 정부한테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토론하고 수기를 하겠죠. 의논을 하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죠. 사실 서초구 부자 아니에요. 서초 주민들은 상당히 편차가 있겠지만 이를테면은 여유 있는 분이 많이 사신다고 쳐요. 서초구청은 부자가 아닙니다. 왜냐? 저희들이 재산세가 지방세잖아요. 예. 세수의 대부분이에요. 재산세를 거두면 구세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공동과세를 해서 네. 50%만 서초구에 그죠? 이제 세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예. 50%는 서울시에 서울시의 세입으로 세입으로 들어가서 예. 서울시가 전체 자치구에 나눠줘요. 나눠주면서 결과적으로 조정 재정력 지수라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똑같이 나눠주면서 서울시가 또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재정력이 조정이 돼요. 조정이 알겠습니다. 되면 서초구는 3등, 4등 자치구에서 21위가 돼요. 21위가 예, 된다고요? 가난한 서초구 4위, 꼴찌에서 4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 자치구, 구청이 부자라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거 아주 사회, 중요한 말씀이시죠. 네,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사회 문제, 위기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문제의식과 철학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한 사회 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얼마나 정성 들여서 해소하려고 하느냐 이런 노력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봐서는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땅 짓고 있을 네. 정말
그러니까 오늘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 제가 어제 꿈을 잘 꿨나 보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지금 처음 말씀하시니까 아 그런 게 있었고 지금 저 그렇거든요. 더구나 이 조금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재산세 감면하는 이 50%가 서울시에 가는 재산세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않죠. 네. 예. 서초구의 몫으로 되는 재산세만 인하를 하는 아, 네, 네. 이런 걸 그러니까 추진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산세가 네. 예를 들면 이제 구세분이 360억이에요. 서울시 세분은 그 정도 되면서 또 다른 거 있어서 서울시는 더 많이 가져가죠. 360억. 전체가 한 920억 걷었는데 360억만 저희들 몫이고 나머지는 서울시나 뭐 다른 데 다 써요. 그래서 그걸 다른 자치구에 가는 공동과세분은 건들지 않았어요. 서초구목만 목만 네, 그 네, 목만 네, 깎아주겠다. 네. 그 몫에서 깎아주겠다. 그죠. 그리고 다른 자치구청장들도 자기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안 하겠다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서초구 하는 거를 못하게 하냐. 그거는 지방자치를 짓밟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방자치의 뭐 원리라든지 어떤 이거에 그게 안 맞는 거죠. 맞지 않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중구에 노인수당을 드려요. 그 중구의 형편에 맞게 노인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못 주게 대부분 제소했어야죠. 그죠? 네.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구마다 달라요. 근데 왜 너네는 많이 주냐? 자치구마다 철학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출산장려를 많이 줄 거야. 우리는 노인을 봉양할 거야. 저는 다 같이 하고 싶었지만 다른 구청에서 안 하면 우리는 재산세는 살림을 알뜰살뜰해서 이거는 좀 환급할 때 이건 지방세법 111조 3항에 근거해서 올려만 할 수 있어요. 당해 연도에. 내년에 하고 싶으면 내년에 또 코로나나 뭐 있으면 또 구조례를 또 만들어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세법이에요. 국세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첫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게 아니고 감경하는 기준을 효과적으로 한 거죠. 기준을. 그 다음에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이 어긋난다.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렸잖아요. 그건 뭐 그죠?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말이 안 되는 네. 논리로 제의 요구하는 서울시를 제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기기네요, 뭐 약간 우기기. 우기기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야당 구청장이시라는 점이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제가 말했네. 아니 그러니까 예. 한 목소리로 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이게 누구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점에서는 맥락이 통하죠. 네.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제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서초구가 이걸 강행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올해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재산세를. 아 이렇습니다. 네. 첫째, 올해 과세분을 돌려주는 건데 네. 만일 법원이 서울시가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빨리 인용을 해요. 그럼 우리가 못 돌려주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법원에서 아 서초구 말이 맞아. 제2요구가 부당해. 이렇게 되면 올해 감해준 돈은 내년에라도 감해드릴 수 있습니다. 환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내년분 거를 내년에 감해드리는 건 아니고 올해 감경 못 해드린 거를 네. 내년에 해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서울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서울시가 청년 수당을 줄 때요. 2015년, 2017년 그간에 그 복지부가 청년 수당 주지 마. 이건 줄 필요 이게 어긋나 이러면서 대부분이 제소했어요. 그리고 또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서울시는 왜 지방자치자체에서 하는 거를 정부가 예, 기억나요. 네, 예, 정부가 기억나요. 왜 예, 그 예. 감나라 대추나라 해 예, 예. 지방자치제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서 이 가처분 신청 인용하기 전에 청년수당 다 나눠줬어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가 할 때는 지방자치 거를 존중해야 되고 서초구가 할 때는 지방자치 밟아도 되는 건가요? 내로 네. 남불 이게 딱 생각이 네, 네, 네.